포마스쿨 영어강사 나디아입니다. 포마스쿨에서 준비한 나한서 시리즈 중 선생님과 함께하는 Aesop's Fables 그 34번째 이야기 The Fox and the Lion Part 2 시작할게요. 아까 The fox went straight up to the lion 하면서 딱 끝났어요. 그죠? 이 여우가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는 겁을 완전히 상실했나 봐요. 그죠? 다가가는데 서로 다가가는데 이 여우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곧장 사자에게 갔다라고 하면서 파트 1이 끝났거든요. 파트 2 어떻게 됐을까? 자, 알아봅시다. 같은 방식으로 자 이제 좀 배워볼 만한 표현이 있는지 또 내가 새롭게 알 만한 표현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또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 끊어 읽어가면서 발음 공부하고 내용 파악 들어가 봅시다. Listen and repeat after me please and pass the time of day with him. Asking him how his family were and when he should have the pleasure of seeing him again. Then turning his tail.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긴 호흡을 해가지고 again까지만 갔다가 다시 또 가봅시다. And pass the time of day with him. Asking him how his family were and when he should have the pleasure of seeing him again. 자, then turning his tail, he parted from the lion without much ceremony. One more time. then부터 가봅시다. Then turning his tail, he parted from the lion without much ceremony. 자, 교훈 부분이에요. 와, 근데 교훈 부분이 완전히 빨간색이죠. 자, familiarity breeds contempt. One more time. Familiarity breeds contempt. 이렇게 주고 있네요, 교훈을. 자, 지금 교훈 부분이 완전히 다 빨간색인데 자, 걱정 마세요. 천천히 다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내용 박 들어가 볼게요. And pass the time of day with him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아까 여우가 사자한테 곧장 다가갔다 하면서 끝이 났고 그 다음 바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뭐 죽이고 뭐 잡아먹고 이런 건 아니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죽이고 잡아먹고 이런 내용 아니네요. 그죠? 그냥 그와 함께 날의 시간을 보낸다? 이거 정확히 뭘까요? 요거 선생님 좀 이따가 영영풀이로 한번 해줄게요. 왜냐면 요거는 좀 알아둘만 하거든요. 자, 일단 잡아먹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뭐 사자와 함께 어쩌고 저쩌고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asking him. 그에게 물어봤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우가 주어니까 여우가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를? How his family were. 자, 요거는 한 번에 갈게요. 선생님이 뒤까지 좀 설명해 줄 게 있어서. How his family were. 그리고 또 뭘 물어봤냐면 when he should have the pleasure of seeing him again.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뭘 설명해주고 싶은 거냐면 지금 보면 말다운표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 이솝우화 이야기는 지난 일을 표현하는 거라서 과거 시제로 쭉 나가다가도 말다운표가 있으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 같은 걸로 막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말다운표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에게 물어봤는데 그 내용을 그냥 나란히 and로 묶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두 문장 다 원래는 의문문이었어요. 어떤 의문문이었냐면 자, 요거부터 먼저 가봅시다. 요거는 되게 우리가 많이 했던 거라서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원래는 요런 의문문이었어요. How were his family? 요 문장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러면 이제 대문자로 이제 물어보는 말 요것만 아마 놓으면은 자, 그래서 how were his family?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 알면 알 텐데 how are you? 이제 알겠죠? How are you?에서 are를 과거시로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How are you? 우리 아기 때부터 배웠던 거잖아요. 안녕, 잘 지내니? 이거죠. 그냥 인사죠, 인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How were his family? 하면은 그의 가족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How는 그대로 있는데
war하고 his family하고 자리가 바뀌었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말로 간접 의문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다음표 안에 있을 때는 그대로 이거를 놨을 거예요. 그대로 놨을 건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asking him 다음에 바로 갖다 붙여놓은 형태죠. 이걸 바로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아까 말했듯이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 뒤에 바로 의문문을 갖다 붙이는 구조. 그런데 말다음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서문 형태로 물어보는 것처럼 해서 갖다 놓는 형태. 요걸 바로 간접 의문. 근데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 간접 의문이란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문사를 가운데다 놓고 그리고 나서 평서문 순서로 문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문문의 형식에서 평서문의 형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 his family were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의미는 똑같이 되는 거겠죠? 그의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이렇게. 자, 여기 아래도 또 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아마 바로 그럼 저것도 어떤 게 저렇게 된 거구나라고 지금 만약에 알겠으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자기 혼자 심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다가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고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됐었겠죠. when 하고 자, 의문문이면은 당연히 should가 먼저 나왔겠죠. 조동사나 do나 does나 did를 맨 앞으로 보내야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when should he have the pleasure of seeing him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again 하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and로 묶어가지고 asking him 뒤에 그냥 평서문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when은 그대로 의문사는 그대로 앞에 놓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이 형식의 부분이 다시 평서문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he should have 이렇게 주어 동사로 쭉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접 의문. 자, 그러면 뜻은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자, 그의 family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도 물어봤고 또 뭘 또 물어봤냐면 언제 그가 가질 수 있는지 그를 다시 볼 수 있는 pleasure를 가질 수 있는지. 여기서 그는 당연히 사자겠죠. 와, 이제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사이가 됐나 벌써? 그러면 pass the time of day는 무슨 뜻인지 이미 파악을 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저 표현 알아보고 pleasure, 도대체 그를 다시 보는 pleasure라니 뭔 pleasure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pass the time of day 하고 with blah blah 하면은 누구누구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다, 안부를 묻는 그런 대화를 나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났을 때는 곧장 다가가가지고 와 이제는 인사까지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인사까지 나눈 거예요, 지금. 야, 어떻게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니? 또 그리고 내가 언제 너를 다시 볼 수 있는 플레저를 가질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지금 대화를 나눈 거예요. 오, 대단하네요. 원래 알고 있겠지만 사자는 여우를 얼마든지 잡아 먹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잡혀 먹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완전히 겁을 상실했네요. 자, 이제 pleasure. 자, pleasure, an agreeable or enjoyable sensation or emotion. 뭘까? agreeable. 좀 이렇게 기쁜, 즐거운, 받아들일 만한 enjoyable 이것도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고 받아들일 만하고 즐겁고 이런 감각, 느낌 또는 감정.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여우가 그러니까 다시 사자, 라이언, 늑대라고 할 뻔했네요. 사자를 다시 볼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지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또 언제 볼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 여우. 자, 이제 마지막 장면. Then turning his tail, he parted from the lion without much ceremon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실은 이 표현은 여기 이소부와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자, 원래는 turn
tail 이러면 꼬리를 내리는 거, 황급히 꼬리를 내리고 좀 이렇게 도망가거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막 안부까지 묻고 막 이런 다음에 황급히 도망갔다 이거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내? 뭐 너네 가족들 잘 지내니?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 뭐 이러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냥 그러고 휙 가버린 거예요. 휙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he parted from the lion. 그리고 그가 라이온으로부터 parted 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part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는 part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동사로 나왔으니까 과거 시제겠죠? 그러면 part도 동사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오늘 배우는 거겠죠. 자, 근데 뭐 없이? ceremony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ceremony? 저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의 교훈표현은 이거는 사실은 familiarly, breed 이 단어는 처음 나온 단어들이고 contempt는 영영풀이 할 때 한 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영풀이 할 때 했던 단어라서 지나쳤을까봐 선생님이 다 일단은 자세히 알려주려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part하고 ceremony하고 교훈 부분에 있는 단어들 알아보기로 해요. 자, part가 동사를 쓰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일단은 이 앞부분은 우리가 원래 아는 뜻 a piece or portion of a whole이니까 그 완전한 whole 전체의 어떤 조각이나 부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 근데 동사로 쓰이면 to separate into two or more 두 개나 그 이상으로 separate 분리하고 나눠 놓는 거예요. 그리고 to leave each other. 이 뜻도 있대요. 서로 leave,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여기선 동사가 쓰였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니까 그가 사자와 헤어진 거죠. 사자와 헤어지는데 근데 뭐 없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알아볼게요. 그러면 ceremony, ceremony의 뜻을 윗부분 아랫부분으로 좀 나눴어요. A formal act or event that is a part of social or religious occasion. 좋은 단어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두 개로 다 나눠서 놨습니다. 격식을 차린 formal, 격식을 차린 그런 행동이나 event, 사건, 행사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일이나 어떤 행사 이런 거의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식에 가까워. 우리나라 말에 해당하는 의식, 무슨 의식 이럴 때 그 의식에 해당하는 그런 영영풀이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very polite or formal behavior. 매우 예의 있고 또는 격식을 차린 행동. 그러니까 격식이죠. 그죠? 격식을 차린 행동, 격식.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without much ceremony 이렇게 돼 있죠. without하고 ceremony하고 같이 쓰이면 격식 없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이거 뭐고 없이 이런 의미가 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 이솝우아에게서는 여기에서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예의고 뭐고 없이보다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어렴성 없이 그러니까 이 여우가 사자한테 전혀 어렴성 없이 그냥 자리를 자기가 물어볼 거 물어보고 말할 거 말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이 나온 거죠. 자, 이제 그러면 familiarity 가봅시다. The state of being familiar with something. 알겠네. 자, 무언가에게 familiar, 친근한 그런 상태. 그리고 또 the state of having knowledge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가 될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친근함이나 익숙함이나 낯익음을 뜻하는 단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breed. breed는 지금 familiarity가 단수 표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제여서 s가 붙은 거죠. 동사 뒤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breed. to bear offspring.
우리가 bear, 우리 배웠긴 하는데 offspring은 자손을 뜻해요. 그래서 자손을 낳는 거,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이렇게 자손을 낳는 거, 또는 to bring up, raise, 키우고 양육하고, to produce or be produced, 생산을 하거나 또는 생산이 되거나 이런 뜻이 다 된대요. breed도 뜻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이렇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로 쓰일 때는 품종이나 유형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선 동사로 쓰인 거니까 그러면 친근함, 나지금, 나이금은 뭐를 낳는다? contempt를 낳는다, 뭐 번식한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contempt. 자, 우리 영영풀이 열심히 한 친구들은, 같이 선생님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contempt, the feeling, 어떤 감정인데 that a person or 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is worthless. 값어치가 없다. 값어치가 없고, 또는 beneath consideration. beneath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보다 좀 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onsideration, 고려하는 거거든요. 고려할 만한 거에 가치가 없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값어치가 없고 고려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 멸시, 천대, 개의하지 않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직독을 하자면 나디금, 친숙함은 뭐를 낳는다? 무시, 멸시를 낳는다, 번식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말로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part 2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한번 쭉 복습하고 이제 교훈까지 점검해 보기로 해요. And pass the time of day with him. 조금 긴 호흡으로. 자, 아까 part 1에서 그 여우가 사자한테 곧장 다가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사자와 안부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히 겁이 없어진 거죠. Asking him how his family were and when he should have the pleasure of seeing him again 이라고 돼 있네요. 사자한테 그리고 여우가 이제 안부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네 가족 잘 지내고 있니? 너는 잘 지내니? 막 이러고 또 어떻게 내가 여기서 선생님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대화 나누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희는 여우니까 내가 언제 다시 너를, 그러니까 사자 너를 다시 볼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다시 만날 약속까지 막 잡고 있어요. 대단하죠. 지금 잡혀먹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then turning his tail. 자, 원래는 turn tail이면 어떤 뜻이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아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 he parted from the lion without much ceremony. 그가 누구하고? 라이언하고 헤어지는데 그냥 헤어졌어. 근데 뭐 없이, 어렴성이 전혀 어렴성 없이 그냥 훅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교훈을 주는 거죠. 왜? 이러면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고 떠나다가 잡혀 먹힐 수도 있는 건데 전혀 지금 긴장을 안 하고 있네요. 3번 봤다고. 자, 이제 교훈 부분 가봅시다. Familiarity breeds contempt.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 familiarity breeds contempt. familiarity 자, 친근함, 친숙함이 뭘 낳을 수 있다? 무시, 멸시 이런 거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34번째 이솝우화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그거죠. 나디금, 친숙함이 어떤 개의치 않고 우리가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절대 초심을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건 내가 그 일을 잘 안다고 느꼈을 때 그런 좀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요 교훈 또 명심하고 이제 우리는 35번째 이솝우화 이야기에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next class. Bye.